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착한 인연은 쉽게 안 맺어지고 악연은 또 쉽게 안 끝납니다. 이게 제 경험담이에요. 복 중에서도 사람복, 즉 인복이 많은 사람이 성공을 쉽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요,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어우러져서 살잖아요. 좋은 인간관계의 궁합, 살면서 피해야 할 인간관계의 유형. 여기 좀 길어요. 그래서 원고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인연도 착한 인연과 악연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착한 인연은 쉽게 안 맺어지고 악연은 또 쉽게 안 끝납니다. 이게 제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제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사람 인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랍니다. 서로 기대서 산다는 뜻. 복 중에서도 사람복, 즉 인복이 많은 사람이 성공을 쉽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인생은 인연 따라 흥하고,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연 따라 망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점집에 가장 많이 보러 오는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궁합도 인간관계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궁합을 많이 보러 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점을 많이 보러 와요. 그것도 인간관계죠. 그렇죠. 부부관계도 인간관계 하나에 속하니까요.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행복에는 어떤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장 중요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간관계라고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뭐 재물을 많이 갖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겠죠. 아주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아도 뭐 인간관계 중에 하나인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살펴볼게요. 어떤 인간관계를 우리가 피해야 하는지요. 만날 때마다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염장 내지르는 말을 하고 살살 긁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술 먹고 대화하고 밥 먹다가도 체하거나 급히 취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깐죽깐죽하면서 건드리는 사람은 웬만하면 버리십시오.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전자계산기, 주판, 옛날로 말하면 주판이고 지금 전자계산기인데 그거 딱 두들겨서 손해 날 짓은 안 하고 내가 너한테 요거 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뭐 거래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든 거를 어떤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적인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이 잘 되는 것도 시기하고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남이 잘 됐다 해도 네가 잘 된 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다, 뭐 로또 맞은 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사고가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해서 뭐해,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전이 있지 못하고 퇴보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 형성해봤자 내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시기심이 많아요. 남의 성공을 두 눈 뜨고 눈꼴 사나워서 못 봐요. 썬루프 열려갖고 어떻게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버리시고, 또 항상 비난하고 비평하고 험담,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갑순이는 어땠다 하고 나한테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은요, 뒤돌았으면 나도 또 험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대만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중에 배신하고 물어뜯습니다. 이렇게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도 버리십시오. 또 항식 이래가지고 불만불평, 오리주둥이 튀어나온 것처럼 뭐를 해도 불만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만족이 없고. 그런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도 버리십시오. 왜? 이런 사람한테는 잘해줘봤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은혜를요, 왼수로 갚아요. 원수로.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주고 뺨 맞는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희망,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꿈, 비전이 없는 사람. 그냥 그날 살고요. 항상 과거지향적인. 왕년에 자기네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지. 그쵸?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으면 뭐해요? 자기가 못 나면 끝난 거죠. 그쵸?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이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하는 식으로 과거지향적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열등감,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 끊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지나친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 능력 있어요. 까칠해요. 매력 있어요. 특히 이런 사람이 남자일 때는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왠지 끌려요. 까칠한 뭐 도도남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이 겉으로는 다소 멋있고 매력 있어 보여도 주변인을 안 믿습니다. 뭐든지 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안 맡겨요.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주변을 힘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압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어지간해 하면 만족을 안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목표 달성에 대한 그 어떤 강박관념, 집착, 집념으로만 항상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을 지나치게 혹사시켜요. 이런 사람 옆에 부하 직원 있으면요, 제명에 못 살아요. 달달달 볶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위 사람은 그로 인해서 몸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척 힘들어져요. 이런 직장 상사를 모시면 밑에 부하 직원은 본의 아니게 사표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반골기질로 들이받고 반항적인 사람. 항상 삐딱해요. 보는 시각에 따라 진짜 제임스 딘, 옛날 그 영화배우 아시죠? 요절했지만 영화배우 제임스 딘처럼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기존의 권위와 사회적 룰에 위한 반항을 항상 합니다. 일종의 자기 자신만의 그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주변인을 불편하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모든 일에 반골기질로 반항적인 사람도 버리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안 입고 티꼽게 보는 거예요. 한 자락 깔고. 이런 부류의 사람은 심리적 내면에 상당한 피해의식이 자리 잡아 있어요. 이 내면에, 심리 내면에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뒤끝도 세요. 그래서 주변 인물이 조금 자기한테 잘못하고 무성의하게 대해주면 아주 죽일 듯이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자신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도 버리세요. 그리고 공주는 외로운가 있었죠, 옛날에. 드라마인지 하여튼 있었어요. 그쵸? 근데 공주병, 왕자병이 지나치게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모든 행동을 자기 위주로 맞춰줘야 되고 자기를 대접 안 하면 죽일 듯이 대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힘든 부탁을 해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생각해요. 안 해주면 난리 납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청을 안 들어줬어? 너 두고 봐.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부탁을 할 때도 당당하게 자기가 무슨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하는데 이런 사람도 버리세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사람들 요구 들어주다 보면 나는 그 사람의 하인,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고. 주종관계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이런 부류의 사람과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결국은 힘들어지고 파탄납니다. 그리고 참 이런 사람이 많은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이중인격의 인간. 뒷구멍에서 호박씩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주 천사표, 젠틀한 젠틀맨, 천사인양 하는 사람. 겉으로는 아주 그냥 성인군자인 척 하지만 실제 속의 내용은 더 속물이에요. 아주 전자계산기 두들겨서 이해타산 요거에 빠르고 말과 행동,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의 유형은
정상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항상 가두려고 하는 사람. 이게 연인 간의 연애 관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뭐냐 하면 연애를 해요. 그러면 자신의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누구랑 커피 한 잔을 못 먹게 해요. 어떤 식이냐? 독점력이 강해가지고 너는 항상 나만 만나야 되고 나만 생각해야 되고 나만 바라다 봐야 되고 해바라기처럼. 그리고 상대방을 갖다가 자신한테 그냥 완전히 주화장, 주종 관계처럼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숨 막히죠.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도 안 되고 대인관계를 맺어도 안 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일찌감치 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틀리다.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갈라치기 하고 자신의 편은 항상 좋고 반대편은 항상 죄인 취급하고 지금 사라졌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편가르기 하고 어떤 모든 사물을 볼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건 옳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항상 틀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을 자주 비방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박을 당하면 극심하게 분노합니다. 죽일 듯이 대들고. 참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는데 요즘 안 보니까 속이 편해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고도 아주 철면피하게 후한무치하게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는 사람. 이건 이제 약간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건데 그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삐딱한 행동을 하고 과오를 저질러도 일말에 멸치똥만큼의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리고 도리어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방을 거꾸로 비난해요. 그리고 사과도 할 줄 몰라요. 일종의 사이코패스의 유형입니다. 정치인 중에도 있는데 그냥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점사 상담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인간관계 유형의 사람은 버리세요. 우리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디 가요? 정신과 치료받으러 가죠. 또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서 사주팔자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자신의 억울한 거 털어놓고 점사비 올려놓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뜻이 인사하고 갑니다. 힐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상처를 낸 가해자는 정신병원에도 안 가요. 점집에 와서 울지도 않아요.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가고 점집에 와서 눈물 쏟으면서 티슈 한 통 다 쓰면서 울어댄다 이겁니다. 그게 일반 대인관계든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